미군은 방금 5,000발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이란의 심장부에 쏟아부었습니다. 40년 동안 구축된 지하 미사일 제국이 단 며칠 만에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전략적 신경망을 영구적으로 절단하는 펜타곤의 전대미문 참수 작전입니다. 카르그 섬과 이란 남부 해안선을 강타한 이번 군사작전 에픽 퓨리는 재래식 전쟁의 모든 문법을 파괴했습니다. 미 중앙사령부가 투입한 5,000발의 관통형 탄두는 단순한 콘크리트 방벽을 부수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폭탄들은 수십 미터의 단단한 안반층을 뚫고 들어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장 자랑하던 해안 방어 순항 미사일 기지와 지하 탄약고의 심장부에서 기폭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토라보라 동굴 지대 폭격이나 중동의 다른 무장단체들이 파놓은 지하 터널을 파괴하던 수준과는 본질적인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 단위의 거대한 군산 복합체가 지하에 구축해놓은 전략적 인프라 전체가 거대한 지진파와 함께 모래성처럼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개 출처 정보망과 글로벌 지진 관측소의 실시간 데이터는 이란 남서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이고 인위적인 지진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하시설 파괴 무기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 연쇄적인 파멸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신호입니다. 이란 군부의 지하 지휘 통제실은 외부와의 통신 광 케이블이 모조리 끊기면서 완벽한 암흑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휘관들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고 싶어도 발사대와 연결된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증발해버린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지하 요새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거대한 강철관으로 변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지하 파괴 전략은 펜타곤이 더 이상 이란의 군사적 도발을 1대1로 요격하는 방어적 태세에 머물지 않겠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란이 국경 밖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수단 자체를 거세해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수십 개의 지하 탄약고와 120척 이상의 해상 자산, 그리고 44개의 기뢰 부설 시설이 잿더미가 되면서 이란은 방패와 창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최고 위층은 이제 붕괴 위험에 처한 지하 벙커를 버리고 무인기의 감시망이 촘촘히 깔린 지상으로 올라와야만 하는 치명적인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펜타곤은 폭탄의 물리적 파괴력을 넘어 적의 수뇌부를 심리적인 공황 상태로 몰아넣는 고도의 전략적 붕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의 여파는 이란의 국방 예산과 군수산업 생태계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찢어놓았습니다. 지하시설을 재건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란의 경제 제재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입니다. 결국 5,000발의 벙커버스터는 이란의 현재 군사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쟁 수행 능력까지 한꺼번에 소각해버린 전략적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강철 비 앞에서 이란의 비대칭 전력은 철저하게 무력화되었고 중동의 힘의 균형은 워싱턴이 설계한 새로운 판 위로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의 전략 자산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지휘체계가 붕괴하자 이성의 끈을 놓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끔찍한 자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경제의 숨통, 즉 호르무즈 해협을 무차별적으로 틀어막는 늑대떼 전술을 발동했습니다. 수많은 쾌속정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민간 유조선을 공격하는 이 야만적인 해상, 게릴라전은 정규군을 잃어버린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발악이자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인질로 잡는 최악의 테러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란의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한 미국은 첨단 스텔스기 대신 가장 원초적이고 잔혹한 살상 무기를 바다 위로 호출했습니다. 바로 냉전 시대의 소련의 기갑 부대를 찢어발기기 위해 탄생했던 A-10 워호그 공격기와 지상의 사신이라 불리는 H-64 아파치 헬리콥터입니다. 미 해군이나 공군이 최신형 스마트 폭탄을 두고 기총소사에 특화된 이 구형 사륙 기계들을 남부 전선에 대거 투입한 것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원초적인 난전으로 변모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철갑탄의 비는 바다 위를 질주하는 이란의 고속정들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며 해협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5만만 연안의 실시간 해상 레이더 데이터는 소름 끼치는 침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를 돌려야 할 거대한 초대형 유조선 수십 척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항로의 전쟁 보험료는 불과 24시간 만에 천문학적인 수치로 폭등했고 브렌트유 가격은 이란은 정밀 타격 능력은 잃었지만 세계 경제의 동맥을 칼로 찌르며 발악하는 비대칭 경제 교란의 위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쾌속정 한 척이 불탈 때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가중되고 런던과 도쿄의 금융시장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내에 친일한 민병대까지 H-64 아파치로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불길이 바다를 넘어 중동 내륙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 중앙사령부는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대리전 플랫폼을 사전에 짓밟아버림으로써 이란의 팔다리를 모조리 절단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밤하늘을 수놓는 기관포의 예광탄은 단순히 쾌속정을 침몰시키는 불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첨단 방어막도 없이 철저하고 원초적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워싱턴의 무자비한 경고장입니다. 이 혼돈의 바다 위에서 재래식 군사 교리는 이미 죽었고 오직 생존과 파괴라는 가장 원초적인 폭력만이 해협의 지배권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완전 파괴 최후 통첩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란을 향해 던진 가장 완벽하고도 악마적인 외교적 올가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선제 타격했을 때 백악관은 철저하게 개입을 부인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의 무능이나 방관이 아니라 이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치밀한 미끼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이란 수뇌부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전 세계 LNG 공급의 심장인 카타르의 인프라를 향해 보복의 칼날을 돌리는 순간 워싱턴의 지배자들이 설계한 거대한 덫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이란이 카타르의 천연가스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중동의 골칫거리에서 전 세계의 산업 국가들의 공적으로 격하하는 치명적인 자살골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의 이 거대한 실책을 놓치지 않고 카타르를 보호한다는 완벽한 국제법적 그리고 도덕적 명분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미군은 이스라엘의 배후라는 아랍권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동맹국 수호라는 성전의 깃발 아래 이란의 남은 에너지 숨통을 합법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분노하여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주먹이 카타르를 향하는 순간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며 미국에게 전면적인 폭격의 라이선스를 스스로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지능적인 대리전과 지정학적 함정은 현대전이 단순히 화력의 우위로만 결정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타격을 사전에 몰랐다고 선을 그은 것은 이란의 분노가 워싱턴이 아닌 주변의 연약한 아랍 국가들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이웃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를 건드리는 단 하나의 선을 넘기만을 기다리며 카타르 해역 너머에서 조용히 폭격기의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적의 작은 도발을 이용해 적의 숨통을 영구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멸망의 명분을 축적하는 제국주의적 군사 외교의 정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란을 향해 군사적 보복을 암시하는 섬뜩한 영상 메시지를 공식 송출한 것은 중동의 지정학적 판도가 이란에게 완벽한 사면초가로 뒤집혔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거 이란의 도발에 신중하게 대응하며 확전을 피하려던 리야드의 군주들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칼을 뽑아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군의 에픽 퓨리 작전이 이란의 지하 벙커와 해상 전력을 무자비하게 분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아랍 국가들이 이제 이란 정권의 붕괴가 머지않았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제국인 이란을 짓밟고 전후 중동의 새로운 권력 분할에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의 융단 폭격 곁에 선명하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대공 방어 포대는 이미 미 중앙사령부의 통제 아래 자동 교전 모드로 전환되어 이란의 발악적인 미사일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압도적인 거인을 상대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스스로 불필요한 전선을 사방으로 확장하며 이웃 아랍 국가들마저 적으로 돌리는 역사상 최악의 전략적 패착을 두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지정학의 오랜 격언조차 이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무차별적인 타격 위협은 앙숙이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역설적으로 미국의 우산 아래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기적적인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란 지도부는 자신들이 던진 불장난이 거대한 지옥불이 되어 테헤란을 향해 좁혀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하마스의 정보 지휘관이 암살당하며 가자 지구의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지금 이란을 구원해줄 동맹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타르의 가스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을 향해 단 한 발의 발사체라도 날아오르는 순간 그것은 백악관이 기다려온 궁극의 면죄부가 될 것입니다. 그 즉시 중동의 밤하늘은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들이 쏟아내는 불벼락으로 덮일 것이며 이란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생명선은 페르시아만의 차가운 모래바람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이 무자비한 사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8년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했던 사마귀 작전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 선례를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란이 부설한 기뢰에 미 해군의 사무엘 비 로버츠 호가 피해를 입자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단 하루 만에 이란 해군력의 절반 이상을 바닷속으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전개하는 에픽 퓨리 작전은 과거의 사마귀 작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파멸적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피해에 상응하는 비례적 보복이었다면 현재의 폭격은 비례성이라는 국제법적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압도적이고 비대칭적인 절멸 작전입니다. 미 중앙사령부는 이란이 다시는 바다 위로 군함을 띄울 수 없도록 조선소와 수리시설 그리고 해군기지의 기초 콘크리트까지 모조리 갈아엎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단순히 이란의 손목을 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폭격은 이란의 해상투사 능력이라는 심장 자체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적 학살입니다. 이 역사적 대자비 속에서 이란은 자신들이 30년 전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한 제국주의적 군사교리의 실험쥐가 되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와 이웃 아랍 국가들을 위협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잡았을 때 펜타곤만큼이나 극도의 공포에 질린 곳은 바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입니다. 중국은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중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이란의 쾌속정들이 해협을 봉쇄하고 유조선의 통행을 마비시키는 순간 중국의 동부 해안에 밀집한 거대한 공장 지대들은 가동을 멈춰야 하고 1대1로라는 시진핑 주석의 거대한 영토 팽창 야망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란의 가장 든든한 우방국이었던 중국은 이제 이란의 맹목적인 자살 전술 때문에 자국의 국가 안보가 벼랑 끝에 몰리는 기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베이징의 수뇌부는 겉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이란 지도부를 향해 제발 미친 짓을 멈추고 해협의 봉쇄를 풀라고 강력하게 압박해야 하는 처절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이란의 손을 빌려 가장 강력한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경제적 목줄을 서서히 조이고 있는 셈입니다. 외부의 폭격보다 이란 정권을 더욱 끔찍하게 옥죄고 있는 것은 내부에서 시작된 파멸적인 경제 붕괴 현상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이란의 주요 인프라를 타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란의 공식 통화인 리알화의 가치는 암시장에서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단 며칠 만에 수백 %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평생 저축은 휴지 조각으로 변했고 테헤란의 주요 은행 앞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의 거대한 폭동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의 군사기지가 파괴되는 것은 군부의 문제지만 빵 한 조각을 살 수 없는 경제적 붕괴는 8천만이란 국민 전체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정권 전복의 뇌관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외부의 적인 미군과 싸우기 이전에 당장 굶주림과 공포에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자국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야 하는 최악의 내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전략가들은 폭탄으로 이란 정권을 직접 무너뜨리는 것보다 경제망을 붕괴시켜 굶주린 민중들이 스스로 독재 정권을 물어뜯게 만드는 이 잔혹한 내부 붕괴 시나리오를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란이 국가적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한 또 다른 플레이어는 바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철저하고도 기괴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구원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하거나 군수물자를 지원할 것이라는 이란 지도부의 마지막 희망은 차갑게 짓밟혔습니다. 크렘린궁의 계산기는 매우 냉혹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중동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될수록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 이는 서방의 제재로 고통받던 러시아 경제에는 역설적으로 수천억 달러의 돈벼락을 안겨주는 거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동맹국인 이란이 미국의 폭탄에 찢겨나가는 것을 방관함으로써 자국의 에너지 수출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이기적이고 냉혹한 지정학적 흡혈귀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란은 자신들이 반미전선의 든든한 축이라고 믿었지만 국제정치의 비정한 체스판 위에서는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가련한 졸에 불과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은 때리고 아랍은 등을 돌렸으며 중국은 경악하고 러시아는 방관하는 이 완벽한 고립무원의 진공 상태 속에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권은 역사상 가장 외롭고 비참한 종말의 카운트다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